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윤덕환 이사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다거리는 저 이 기사 보고 조금 되게 웃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포도리 포수님, 우리 경찰청의 상징인, 여기에서 그 여경을 상징하는 포순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소식 들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바지를 입었고, 이건 저는 당연한 건데 속눈썹도 없앴더라고요. 네. 속눈썹 좀 남겨주지 그래도. 저는 속눈썹 저 되게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근데 속눈썹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애들도 속눈썹 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그 약간 여성성이 빠지니까 네. 전문성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그런 식의 이제 관점이 그 얼마 전에 항공사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인 그 관점으로 보던 이 대상의 관점을 그 사람의 역할이나 전문성 관점으로 보는 그 보이는 시대로 약간 전환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 좋네요. 여성성이 빠지니까 전문성이 보인다. 이 말 아주 쏜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얘기. 평론가님 어떠셨어요? 사실 뭐 포도리 포순이 이 자체가 또 이제 양성평등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유니폼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실행을 이제 한 거고요. 저는 전문성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실 남녀로 구분하기 전에 그 직업적인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찰관이면 경찰관, 소방관이면 소방관, 그 응급구조원이면 응급구조원에 맞게 해야 되고, 그게 하나의 캐릭터로서 직업적인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왜 그걸 굳이 젠더를 부각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찰을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업무적인 특성이 많이 부각이 돼야 되죠. 예를 들면 경찰이다. 그러면 경찰 업무라는 것이 결국 위기 상황 속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출동에 적합한 의상이어야 되지 거기에 왜 남녀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을 해야 되느냐. 이런 하는 직업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캐릭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90년대 중후반부터 이 관공서의 캐릭터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젠더 의식과 이제 업무 역할, 그리고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좀 바로잡는 계기가 이제서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저도 예전에요. 무슨 캐릭터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영웅들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 영웅들 있잖아요. 캐트우먼? 캐트우먼? 그리고 또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여자 그 영웅이 있어요. 근데 여성 영웅들이 다 비키니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싸움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싸우기 편한 복장을 하고 영웅이 나가야 되는데 여자 영웅들은 몸에 딱 붙고 막 짧은 치마 입고, 저렇게 입고 싸우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업의 특성이 캐릭터에 반영돼야지 왜 성별의 특성이 반영되냐. 그렇죠. 예를 들면 소방 방재 업무라고 하면 빨리 출동해가지고 사람을 구하든 아니면 불을 꺼야 되는데 거기에 최적화된 것이 어떤 옷일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남녀를 떠올려가지고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이것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잘못인 거죠. 저 속눈썹 그거 취소할게요. 생각해보니까 출동해야 되는데 언제 마스카라 바르고 있어요. 맞아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속눈썹 떼는 게 맞았네요. 포순이는. 그렇죠? 그게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청이라는 것 자체가 남성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조직의 특성을 갖다 보니까 아마도 남성적 시선으로 그 캐릭터를 그려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다 호돌이 호순이, 포돌이 포순이, 왜 도리와 순이를 붙일까요? 그 국어책에 이렇게 처음에 강의돼 그런 거니까 영희와 순이 이렇게. 철수와 영희. 사실 요즘 주변에 영희와 순이 이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포돌이 포순이 21년 만에 포순이가 치마를 벗고 속눈썹을 뗐습니다. 사실은 패션계에서는 이걸 젠더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자가 아주 작은 핸드백을 맨다든지, 여자가 굉장히 큰 남자 옷을 입는다든지, 방탄소년단이 또 뭐 젠더리스 패션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화제가 됐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옷 색깔을 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방탄소년단이 이제 분홍색 옷을 이렇게 입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분홍색
옷을 진짜? 네, 분홍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상상한 거네. 할 말 안 하겠어요. 결국에는 이게 젠더리스 이걸 네. 넘어서 가지고 네.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의 문제예요. 맞아요. 저한테 안 어울리더라고요. 얼굴이 까마시잖아요, 평론가님은. 까만가요? 그래도 한번 소화해 보세요. 그래도 한번 입고 안 어울리대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대요? 네, 젠더리스 유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렇죠. 안 어울리더라고요. 나에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가 중요한 거겠네요. 이것 또한 이런 말도 이제 언젠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방탄소년이다 또 혹은 남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어울리는 거죠. 어울리기 때문에 입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직업적인 어떤 특성을 살리는 뭐 캐릭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젠더리스라는 것이 내가 만약에 뭐 전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뭐 남성이라 하더라도 분홍색 옷을 입으면 어울린다. 그럼요. 그럼 입어야죠. 근데 그럼. 대체적으로 그전에는 분홍색은 여자 것이다라고 하니까 아니 나 잘 어울려서 입는데 인위적으로 그거를 젠더 의식 때문에 못 입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울림, 자기 뭐 스타일 이거에 맞춰가지고 남녀 구분 없이 입는 것이 어떤 흐름 아닐까요? 직관적으로 사실은 뭐 어떤 컬러나 이런 곳에서 풍기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미지는 사실 그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끌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젠더리스가 엔터테인먼트나 상업적인 그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이게 완전히 간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이쪽은 좀 극단화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성을 강조하는 쪽의 어떤 상품들도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공공의 영역 안에서는 젠더리스가 어떤 식의 표준이 돼가고 그렇지.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사소한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캐릭터 하나 바뀌는 게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유난을 떠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세상의 변화라는 건 되게 사소한 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맞아요. 문득 생각나는 게 그 얼마 전에 넬슨 만델라의 막내딸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넬슨 만델라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남아공에 그 27년 감옥에 있을 때 시작한 사건은 되게 사소한 거였어요. 감옥 안에서 흑인들한테 긴 바지를 달라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백인이 보기에 기본적으로 흑인은 열등하고 이렇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혔거든요. 네. 그냥 감옥 안에서라도 긴 바지 달라 이 사소한 거 하나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사소한 변화가 계속 이제 연속되는 맞아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젠더리스와 관련해서 이제 의상을 말씀드렸는데 좀 이 시간을 빌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난 해인가요? 뭐 이제 남성 이제 트랜스젠더를 하신 분이 여대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불거졌던 문제가 하나가 이 젠더리스 화장실 문제였어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젠더리스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쟁들이 뜨겁거든요. 근데 그건 성소수자들을 위한 원래는 화장실이에요? 이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좀 더 활성화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공영역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화장실 문제를 젠더리스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건 좀 약간 여담인데 남성들도 앉아서 소변을 넣어야 되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청소하시는 아줌마 아까 보면서 느낀 게 뭐 남성 구분 없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그거를 방송에서까지 와서 여쭤보세요.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 것도 사소한 뭐 그 변화 중에 하나 아닐까요? 중요하죠. 아니 유럽에서는 다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청소하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 역시 역할이잖아요. 네. 누가 안 보잖아요.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화장실 청소를 남자가 직접 하면 앉아서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불편한 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 네. 자, 우리 마이크 꺼지고 다시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저는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네. 여기 그 포도리와 포순이가 굉장히 이쁘고 귀여운 캐릭터였는데 이게 눈썹과 치마를 뺐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바뀌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남성적 시선에서 포도리 포순이를 예쁘게 그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중적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선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적 관점에 봤을 때 얘는 지금 예쁘고 귀여운 게 아니고 경찰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전문성이 중요해졌는데 이 다중적 시선이 되게 중요해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저께 하나 그 노라조의 조빈이 사과 성명을 냈잖아요.
카레라는 그 노래가 10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맞아요. 거기에 샨티하고 타지말 이 용어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쓴 건데 이게 그 세븐틴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리바이벌 하면서 이게 그 지역 문화를 폄하한다 이런 식의 관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식의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냈을 때 이게 다중적 시선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10년 전의 것도 끌고 갖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뭔가 언행을 할 때는 항상 내 지지자만 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해석될 건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문학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시인들이 자기 작품을 수정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성 어떤 의식에 상관없이 남성 중심적으로 창작했던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시 언어들을. 그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그렇게 깨닫고 고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너무 날쌘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문화가 있었고 모르고 저질렀고 지금에서 그거를 고치는 거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그 용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면죄부는 줄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 물론 아까 말한 내가 모르고 한 인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또 사회가 변화되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라조 씨는 저도 몰랐네요.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 네, 카레 관련해 그 노래 관련해서 인종차별 논란을 사과했습니다. 10년 만에. 그리고 포도리 포순이도 2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포도리 포순이 바뀐 거 너무 잘했는데 여전히 눈이 얼굴에 3분의 2예요. 이렇게 예쁘게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3분의 2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좀 현실적으로. 그 정도는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네. 다 외모 다 너무 귀엽잖아요. 네. 외모 지상주의를 만드는 캐릭터가 됩니다. 네, 오늘도 여름 휴가 관련된 트렌드 그리고 젠더리스 관련된 트렌드 두 분과 함께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